그 다음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을 말씀하셨던데요. 예, 예, 예. 예. 보험사가 그 병원을 소유하게 돼서 그 개인 질병 정보까지 소유하고 예방은 물론 치료와 재활까지 제공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딱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 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문제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어, 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기업이 이제 헬스케어를 방식을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그게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보를 제공하면 법률을 깎아준다든지, 예. 그러면 그런 형태로 기업이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많은 개인의 건강 또는 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수집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반대로 그런 정부가 해야 될 그 공공의 역할을 기업들이 지금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정부가 책임져야 될 국민의 건강을 기업이나 이런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에서 맡게 되면 궁극적으로 안전이 좀 후퇴될 수도 있고 반대급부로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보험사가 그 환자의 그 개인 정보를 그 치료 정보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민감한 그런 정도의 정신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아실 거예요. 개인의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지금도 내가 하루에 몇 번 걷는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지금 다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을 걷는지, 또 어떤 거는 물을 몇 모금 마시는지, 뭐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을 뭐 먹고, 이런 게 다, 예, 저장이 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정보가 동의 없이 예,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의를 통해서 기업한테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시작이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더 은밀한 정보까지 기업이 가질 수 있고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기업이 많은 수익 창출을 하겠지만 이걸 제공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아직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 어떤 가이드라인 얘기를 하던데요. 그 예. 이제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도 가이드라인하고 유권 해석으로만 이렇게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그게 없이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기존에 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염 처리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해서 그거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그런 정보를 정부 기관이 나서서 두 개의 다른 회사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활용할 수 있게 그 이런 가이드라인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 정보라면 SK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가명 처리를 해서 중간에 식별할 수 있는 그 코드는 놔두고 그 공공기관에서 두 개의 정보를 받아서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그러면 더 많은 정보가 되겠죠. 더 많은 정보가 걔네에 대한 그건 이제 식별 정보를 결합했으니까 식별로 하는 거죠. 그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요. 시민사회에서 이거는 현행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 고발 이후에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던 행위를 다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개인정보법을 바꿔서 가명 처리란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예, 예. 뭐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좀 뭐 어떤 더
논의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내 정보가 내가 모른 채 내 동의 없이 누군가한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차적으로 내 정보가 제대로 된 기업이나 제대로 된 사람한테 우선 제공이 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넘어간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열람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조금 활용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폐기를 요청하는 게 피기 요청이 예, 예, 파기하도록 다 요청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에 개인정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줄일 필요가, 그렇습니다.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내가 앞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어딘가에선 또 누군가 계속 내 개인정보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겁니다. 일단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는 기업 위주로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들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가 생각해 이건 잘못된 정책 같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야지만 저 같은 시민단체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청와대 청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시민 여러분께서 예, 예.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들 예, 목소리를 그렇죠. 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한 가지 제가 예. 그 말씀해 주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어떤 예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요새 그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가더라고요. 무슨 주민등록 등초보는 물론이고 뭐 집에 뭐 부동산 무슨 임대차 거래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이 계약서는 굉장히 민감한 소리들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들 너무 많이 갖고 오라고 해서요. 이런 개인 정보를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갖고 가는 것도 비슷한 쪽의 그런 우리나라는 실명제가 좀 발전한 나라입니다. 발전해. 우리나라는 실명제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있죠.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결국은 실명제를 기반하고 있고요. 또 게임할 때도 실명제가 12시에 청소년들 게임을 중단하려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통신 실명제라고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이동통신 가입할 때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나라거든요. 정말 예. 그래서 이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실명제 자체의 근본적 손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뭐 가명정비 활용이라든지 이거는 저는 2차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보면 뭐 빅데이터 이러면서 각 개인의 각종 정보를 모아서 기업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나라는 익명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메일을 사용할 때 내 주민번호나 이런 걸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익명의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 익명의 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딱 특정된 실명을 다 제공하고 실명과 모든 정보가 다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뭐 각종 정보가 다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심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이런 실명제 기반,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실명제에 근본적 손질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최근에 그 4차 산업이니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고 또 특히 그 AI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히 그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의료 데이터 이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병원에서 한 가지 가령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서도 이거는 보통 진짜 이거는 민감 정보, 개인 정보인데 이렇게 다 이렇게 수집을 오자마자 이거 다 적어야 하나요? 그런데도 그거는 의료 정보라서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부처가 나눠져 있으니까 금융은 금융위, 의료는 뭐 복지부, 그다음에 개인정보는 행안부 또 방통위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인정보 사고가 생기면 이건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애매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돼서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외국에서도 그런 식의 우리나라한테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뭐 건강정보라든지 의료정보, 금융정보,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뭐 공공이 가진 개인정보나 민간이 개인정보 이런 거 상관없이 좀 포괄적인 관리 감독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지만 권한과 역할이 지금 적고요. 또 각 부처가 그런 각종 정보를 또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게 좀 해외처럼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우선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가 지금 명확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법령도 지금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에 개인정보 관련돼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좀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그 체계를 좀 정비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각종 실명제를 지금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기업이나 병원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이런 법령 정비를 통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지 제대로 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예, 그게 또 과도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이렇게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좀 컨트롤 타워, 법령 정비,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활용 이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논의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신용평가사라고 보통들 예.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신용평가사나 아니면 그 데이터 무슨 데이터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보통은 이 개인 CV라고 해서 그런 이제 PB라든가 프라이빗 어떤 정보들, 그런 개인의 신용 정보들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해외도 이런 그 신용평가사나 이런 쪽에서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시키고 뭘 한 가지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도 또 뭔가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런 식인가요? 아니요, 뭐 우리나라는 좀 과도한 거고요. 물론 해외도 다 있습니다. 해외도 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 은행에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도 하죠. 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체하면 바로 뭐 신용불량자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불보다는 통신 같은 거 후불제가 활성화된 나라가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좀 다양한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외국 해외 같은 경우는 내가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좀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일률적입니다.